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 성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어떤 환경이든 혹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집착이든 우리는 과감한 정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아픈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숙함의 함정. 우리는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관계일수록 설령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익숙함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익숙한 관계를 끝내는 것은 마치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관계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2. 미련과 후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종종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관계를 끊고 나서 후회하게 될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변할 가능성을 믿고 있거나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쉽게 놓지 못합니다. 3. 죄책감과 책임감. 내가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관계 정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내가 떠나면 상처받을까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관계에서 특히 이런 책임감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4.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 찾아올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아픈 관계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정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현실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5.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압박.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오래된 관계인데. 쉽게 끊는 건 너무하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를 설득하며 참고 지내기도 합니다. 6. 자기 존중감 부족.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지만 자기 존중감이 낮을수록 나쁜 관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7. 경제적 현실적 문제. 특히 가족, 배우자,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거나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계를 끊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불편한 관계라도 생계를 위해 참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우리가 아픈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적, 심리적, 현실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익숙함과 미련에 얽매이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우리 삶에서 인연을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어떤 인연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아픈 인연을 과감히 정리해야 할까요? 1. 심리적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2. 자기 존중감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나 자신도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아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3.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기회가 생깁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나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집니다. 4.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 사고방식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무는 환경과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자기계발, 취미 목표, 달성 등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관계에 얽매여 남의 눈치를 보고 나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계를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6.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힘든 관계를 유지하며 보내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며 아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만약 후자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더 나은 인연, 더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아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단계별 방법을 알아보자. 1.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이 관계가 정말 필요한가? 관계를 정리하기 전 먼저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자. 이 관계에서 나는 더 행복한가 아니면 더 힘든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내가 계속 참아야 하는 관계인가? 이 관계가 내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미련이나 후회만 남기는가? 만약 대부분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면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 2. 감정적으로 정리할 준비를 하기. 관계를 정리하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련을 버려야 한다. 언젠가는 변할지도 몰라. 라는 기대는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생긴다. 3. 단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물리적인 거리두기.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은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식을 택한다. 중요한 순간에만 연락하거나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다. 상대가 눈치채고 먼저 관계를 정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이 적절한 경우, 상대가 집착하는 성향이 강하지 않을 때, 심하게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을 때, 솔직한 대화 나누기. 직접적으로 정리하기. 때로는 상대에게 직접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많이 지쳤고 내 삶을 위해 거리 두고 싶다. 이 방법이 적절한 경우, 상대가 나의 의사를 존중해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오해 없이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또 주의할 점.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정리 후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자. 차단하고 완전히 단절하기. 때로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SNS 메시지, 전화번호를 차단한다. 상대가 다시 접근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이 방법이 적절한 경우, 상대가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괴롭힐 때, 물리적으로도 나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등 또 주의할 점. 차단 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상대가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4. 관계를 정리한 후 해야 할 것들. 후회와 미련을 정리하기. 정리한 후에도 가끔 내가 너무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라면 후회하지 말고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어야 한다.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이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건강하게 정리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돌보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새로운 취미나 자기 개발에 집중해보자. 운동, 독서, 명상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를 정리했더라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자.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적은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도 건강한 관계가 더 가치 있다. 마무리하며, 아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어떤 관계도 내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후회하지 말고 나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힘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이다. 지금이 바로 나를 위한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때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아픈 인연을 정리한 후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중요한 기회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1. 나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갖기. 인연을 정리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까지 타인의 감정과 관계에 치여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일기나 노트에 내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보자.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것들을 떠올려보자. 나의 가치관과 목표를 점검해보자. 2. 새로운 목표와 방향 설정하기.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때다. 단기적인 목표부터 장기적인 목표까지 세워보자.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1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 어느새 새로운 삶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3. 나를 위한 시간 보내기. 그동안 관계에 치여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기. 카페에서 조용히 책 읽기. 혼자 여행 떠나기. 산책하며 음악 듣기. 새로운 취미 찾아보기. 새로운 운동 배우기 요가, 필라테스, 등산, 헬스.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 등 창의적인 활동 해보기. 요리나 베이킹처럼 손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보기. 자기 개발에 집중하기. 새로운 언어나 기술 배우기.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 듣기. 더 나은 나를 위한 배움의 시간을 갖기.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된다. 4. 건강한 인간관계 다시 구축하기. 인연을 정리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자.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기.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새로운 인연 만들기.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필요 없는 관계는 무리해서 유지하지 않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5. 내면의 평온을 찾기.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과 호흡 연습하기. 매일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자.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은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바닷가나 산, 공원에서 조용히 걷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 습관 만들기. 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실패나 후회를 받아들이고 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6. 삶을 가볍게 정리하기.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주변 환경도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오래된 물건 정리하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필요하지 않다면 정리하자. 공간을 새롭게 정리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SNS 정리하기. 필요 없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필요한 정보도 정리하자. SNS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정은 언팔하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로 채우자. 새로운 루틴 만들기. 기존의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아침 루틴을 정리하거나 하루 일과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보자. 7.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 인연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인생을 다시 설계하자.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마무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자.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더 좋은 사랑과 기회가 찾아온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제 나를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다. 맺은 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인연 때문에 그 행복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픈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를 정리한 만큼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인연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